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레단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회복 심리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 제목을 어떤 걸 가져올까 하다가 제가 썼던 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직장에서 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편에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인간성이 없는 것 같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존감도 이제 바닥을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글을 함께 보면서 제가 좀 그 직장에서는 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좀 직장이 이해가 되고 또 상처도 덜 받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마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지상 높은 곳에서 고공에서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 있죠. 실제로 예전에 가장 길었던 그 기록이 426일이더라고요. 지상으로부터 한 75m 된 곳에서 어떤 분들께서 농성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대화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26일 동안이나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재판정에서 15년 징역이 선고가 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야 시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잠자고 있던 여성분을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생각하기도 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그 피해자분께서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겠죠. 그렇다면 이 범인은 과연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인지 아니면 사람의 탈을 벗어버린 인간인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어떻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또 이런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뭐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냥 직장의 어떤 부속품인가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대상화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로 드렸던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다 대상화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아이들한테 되게 잔인한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유치원생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축을 기르게 했어요. 주말마다 농장에 가서 어떤 친구는 소를 기르고 어떤 친구는 돼지에게 먹이도 주고 이렇게 뭐 닭에도 이렇게 뭐 주고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급식으로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먹었던 고기들이 이제 그 농장에서 이렇게 먹이를 줬던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더니 아이들이 이제 엄청 이제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아이들에겐 정서적 학대 같은데 어떻게 일본이니까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내가 그 아이들이 고기를 다 먹었을 거잖아요. 먹고 자랐을 건데 왜 그 아이들이 무언가 이렇게 유대를 맺었던 그 동물들의 고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자, 대상화가 허물어진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고깃덩이를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고깃덩이고 음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생명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상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맛있는 음식이구나, 구우면 맛있겠구나, 이렇게 대상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변기의 미술관 난입 사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르셀 뒤샹이라는 이제 그 예술가가 있는데, 이게 오브제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미술관의 변기를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목을 붙였죠. 어떻게?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뭔가 감탄을 하고, 그래, 저것을 달리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내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대상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첫 번째 사건이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골치 아픈, 어떻게 보면 직원들, 노조,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을 타고 이제 몹쓸 짓을 한 그 범인은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이렇게 채우는 존재로 이제 대상화를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고기의 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르셀 디샹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이걸 변기로 본 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대상화를 하게 돼서 본 건데요. 자, 직장에서는 이 대상화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두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장에 가는 순간 우리는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약된 존재고 휴먼 리소스인 거죠. 휴먼 리소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휴먼 리소스, 이거 뭐예요? 인적 자원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인데 자원인 거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곳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거나 성과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자원을 버리고 새롭게 갈아 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부속품 맞아요. 우리가 부속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 인격이 상실되면서 뭔가 되게 슬퍼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부속품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맡은 일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속품으로서 돌아가면서 전체를 돌리고 있다는 자부심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부속품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인격체는 이제 사라지는 건데, 스스로를 그렇게 대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어느 조직이든, 가족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 다 부속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인격 자체가 부속품이라는 게 아니라 부속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은 대상화를 하는 곳이 맞고, 내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되는 나는 부속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스스로를 나는 그냥 부속품에 지나지 않아 라고 자책감을 가지고 자괴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부속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대상화를 하지 말자는 거고요. 회사는, 직장은 대상화를 통해서 이 사람 뭐 대리, 과장, 또 뭐 상무, 뭐 사장, 뭐 회장, 이렇게 대상화를 통해서 굴러가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덜 받게 되고요. 내가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때는 대상화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곳은 대상화를 가지고 돌아가는 조직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조금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곳은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대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 인정하자.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 내 부속품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자. 그리고 그 부속품의 역할의 범위를 뭐 넓혀가서 내 톱니바퀴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그 대우를 받고 싶다면, 저는 사실은 인격적인 대우가 스스로에게서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화는요, 사실은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대상화를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 가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드린 대상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역할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원래 이런 곳이다. 직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화를 좀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